네, 저는 장승화 교수입니다. 저는 국제경제법하고 국제거래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 학교 온 지 벌써 한 2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수님들의 뒤를 따라서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오늘 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좀 기대가 돼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교에 오시기 이전에 판사로 재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 도중에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에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서 교수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했을 때 보람이 있고 그 일을 했을 때 남보다 조금 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판사로 복무하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충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경쟁법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는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직의 길 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다른 학생들이 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영어로 이런 경우에 표현을 하자면요, not necessarily 꼭 그럴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기회를 젊은 소장 학자 시절이든 아니면 대학원 학생 시절에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유익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자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교수님들의 그 구성을 보면,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의 구성을 보면 어떤 분은 유학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판사든 검사든 실무계에서 계속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학자의 어떤 길을 가는 데는 그런 다양한 길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유학을 하든 안 하든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덕목은 일단 논문을 쓰는 것이 즐겁고 항상 하는 일로 습관화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많이 했었던 분들은 와서 실무가로서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또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유학을 했던 분은 선진국에서의 연구와 교육하는 것을 보고 같이 체험한 분들이니까 또 그런 점에서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연구자로서도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학을 다녀오지 않고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면 좋을까요? 네,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자가 되려면은 그게 실무 경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연구를 해서 학자가 되든지 유학을 갔다 오든지 결국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엔 책도 쓸 수 있겠지만 특히 또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로스쿨에 무슨 박사과정이든 아니면 재판연구원을 가든 로펌에 가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쓰는 그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될 테니까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그 학회에 자기가 신진 연구자로서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한 분야의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해당 전공 교수님과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들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흉내낼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올바른 학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건지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한 한 분의 교수님이 자기가 인사를 드릴 때 너 누구지?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로스쿨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은 꼭 만들어 놓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가장 어려웠던 점?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평생 계속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교수된 지 26년이 됐는데도 지난주에,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에 새로운 논문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논문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그 작업, 그 단계, 그거는 교수가 된 지 26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한 점이 어려웠다,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분야에서 글을 쓰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을 주고 공부를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직업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판사가 사건을 골라서 판결을 할 수도 없고, 변호사가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당신 사건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팩트를 바꿔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는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지금은 어떤 것을 하면 좋고, 또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학생일 때는 기본 과목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네, 자기가 어느 일을 할 때, 어떤 거를 할 때 자기가 가장 행복감이 느껴지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정책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든지 조언을 해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보람되고 즐거울 것 같다. 1학년부터 들어오잖아요. 그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인생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는 일들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교수 쪽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히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잘 맞는 사람인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과 끊임없이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교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별로 상상을 안 했어요.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유학을 갔다 오면은 남들이 안 해본 분야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기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업을 가지고 내가 교수로서의 직업, 그 다음에 실무가로서의 직업, 그렇게 직업으로서의 교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다가 보면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교수가 되는 길 또는 연구자의 길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가가 일단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실무가를 갔어도 거기에서도 전공 분야에 관련되는 거를 자기가 실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또 학교로서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아니고 오히려 그 분야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실무가가 될 수도 있는 길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초빙 교수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연구자의 길 외에도 이제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도 여러 번 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국제기구에서 실무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교수가 됐는데 94년도까지 저는 이제 강의도 했습니다만 이제 실무가에 위치해 있었고, 교수가 된 다음에도 1997년인가요? 그때쯤부터는
제 전공이 이제 WTO 통상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패널리스트라고 하는 재판관의 역할인데요.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로서 10년, 20년의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무슨 국제 기구에 가서 실무에 종사를 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을 그 실무에 나가서 재판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실무라는 게 뭐 제가 풀타임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건을 다루고 판결을 내리고 하면서 또 거기서 배운 실무적인 경험이 학교에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실무와 이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럭키한 케이스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법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하고 비슷한 대답인데요. 일단 제 전공은 좀 특수 분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와가지고 저는 국제 중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1학년 1학기 때 다른 법을 공부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공을 정하고 어떤 분야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못 박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1학년 1학기 때부터 여러 분야에 관심이 좀 생기겠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분야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학회 동아리든지 아니면은 그쪽 관련되는 강의를 먼저 수강하는 게 먼저겠죠. 지금 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만 먼저 막 푹 빠져가지고 법률가로서의 일반적인 리갈 마인드를 갖추고 뭔가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균형 잡힌 법률가로서의 교육, 그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법부터 공부를 잘 해야죠. 기본법을 잘하는 사람이 특별법을 잘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한테 적성이 맞는지를 계속 탐색하는 어떤 과정,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하기 바라고, 연구자의 길이나 교수가 되는 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어떤 관련도 맺고, 그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